572번 뭐 별문제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첫 장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 4예요. 그죠? 첫 장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주면 안 되죠. 왜냐하면 등비수열을 같은 개수의 항끼리 묶으면 여전히 등비수열이다라는 규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AR 제곱, AR 세제곱, AR 4제곱 이렇게 5개를 통째로 보고 마음이 급하다. AR 4제곱 AR 5제곱 AR 6제곱 AR 7제곱 AR 8제곱 AR 9제곱 이렇게 5개를 통째로 보면 얘가 R 5제곱배 얘도 R 5제곱배 이런 식이니까 이걸 다 더하게 된 거에 R 5제곱배가 이걸 다 더하게 된 거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등비수열을 똑같은 개수만큼 묶어서 새로운 수열을 만들면 여전히 등비수열이다 이런 말 하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처음에 S5가 4인 거 알았어. 그치? 그 다음에 S10을 구하는 게 아니라 S10-S5를 구하는 거야. 그래야 다음 5개 항에 합이 나올 거거든. 걔가 마이너스 24야. 그러면 S15-S10 이건 얼마야? 마이너스 6이 공비이기 때문에 얼마냐? 머리야. 아니죠. 이게 마이너스 20 빼야죠. 네. 15까지 합을 구하고 4, 6 5개가 4 그 다음이 마이너스 24 그 다음이 이상하다. 첫 장부터 15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 (6을) 곱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144예요? 그러면 S15를 알고 싶은 거죠? S10 답이 안 맞는데 그러면? 뭐가 문제지? 응? 플러스 144. 네. 플러스 144. 마이너스 6 곱하는 거니까? 네, 플러스 144. 그럼 S15가 124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답이에요? 맞아요? 답 좀 확인해줘요. 맞아요? 내가 답을 잘못 적어놨나봐. 그냥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답이 틀릴까?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592번. A1이 32 공차가 마이너스 2인 등차수열입니다. 그러니까 AN을 쓸 수 있죠. AN을 써서 뭘 확인해야 되냐면 언제 얘가 부호가 바뀌는지를 확인해야 되죠. 언제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하면 되는데 n이 17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17까지는 그냥 등차수열 합을 더하는 거고요. 맞아요? 그 이후로는 부호를 바꿔서 더하는 거죠. 그냥 그렇다. 그럼 주어진 식은 처음에 32 더하기 30 이런 식으로 해서 17까지 더하면 되죠. 17 더하면 얼마니? 16까지만 더해야 되겠다. 그죠? 16 하면 2죠. 0은 안 더해도 되잖아. 그런 거 같지? 0 굳이 더한다고 치면 여기다가 더해줄게. 0으로 시작해서 얼마로 끝나요? 30은 26으로 끝나죠. 그죠? 얘들 더할 때 어차피 뭐만 하면 된다고? 얘랑 얘랑 가지고 너네 평균 될 수 있잖아. 평균
7인가? 맞아요? 예. 17에다가 개수만 세면 되거든? 근데 이게 0 제외한 게 16개잖아. 16이야. 이해됐지? 얘도 이거 가지고 평균 될 수 있잖아. 13이야. 얘 개수는 14개겠지 뭐. 무슨 말 이해하시죠? 예. 2개 더 하시면 됩니다. 얼마야? 270이야? 더하기 182? 그러면 뭐 454? 이렇게 뭐 더하는 거 알아서 하시고요. 알겠죠? 네. 별거 아니죠? 605번. 얘네가 서로 간 세 점에서 만나고 세 점의 x좌표가 등비수열을 이룰 때 상수 k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얘를 연립해서 왼쪽으로 정리하면 이거잖아. 이걸 인수분해 한 게 이런 꼴이라는 얘기죠. 맞잖아요? 예. 그러면 세 개 다 더한 거 부호 바꾼 게 2차의 개수와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 개 다 더한 걸 이렇게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죠? 요게 마사입니다. 그 다음에 2개씩 곱해서 다 더한 거 2개씩 곱해서 다 더한 건 a제곱이 반드시 인수가 되거든요. 예. a제곱 r이 아마 인수될 것 같은데 이렇게요. 얘가 마육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AR이 얼마다? 2다라는 걸 알죠? 됐어요? 네, AR 2고 K를 구하시라는 건데 어차피 K 더하기 12가 뭐냐면 3개의 곱이죠. 3개의 곱이면 A 세제곱 R 세제곱이거든요. 네, 그래서 8입니다. 그럼 K는 마이너스 4다 라는 걸 할 수 있네요. 됐죠? 네, 그래서 등비수열 세항을 다음과 같이 잡으시면 된다. 어렵지 않다. 넘어가겠습니다. 607번. 이참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F1의 값을 구하시오. A, C, B가 이 순서대로 공비가 1이 아닌 등비수를 이룬다. 그러니까 가에서 저는 fx를 이렇게 잡고 싶어요. 등비수를 이용해야 되니까 ax의 제곱 더하기 ar 제곱 x 더하기 ar 괜찮습니까? a, c, b 순이니까 이해하시죠? 이해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쟤가 저 순서로 등차수열을 이룬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b분의 1의 2배가 a분의 1과 c분의 1의 합이거든요. 근데 b가 지금 누구냐면 ar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ar 제곱분의 1이잖아요. 이거의 2배가 a분의 1 더하기 ar분의 1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하시죠? 양변에 ar 제곱 곱하시면 2는 r 제곱 더하기 r이니까 r은 마이너스 2 아니면 1이네요. 맞죠? 그런데 공비가 1이 아닌 2이기 때문에 넌 아니구나. r은 마이너스 2네요. 된 것 같고요. 다 해서 그럼 fx를 이제 ax의 제곱 플러스 4ax 마이너스 2a라고 잡을 수 있고 이게 뭐 최소값 얘기하는 거니까 표준형 고칠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a가 4다 라는 걸 할 수 있네요. 그럼 f1 구하는 건 뭐 할 수 있죠. 3a니까 답은 12 되겠네요. 그래서 그냥 나와 있는 거대로 그냥 그대로 쓰는 거잖아. 어려운 거 없고요. 608번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수를 작은 것부터 순서를 나열했더니 공비가 자연수인 등비수열이 되었다. 네 수의 합이 가장 클 때 이게 중요해요. 공비가 자연수인 등비수열이 되었다고 했는데 네 수의 합이 가장 크다는 건 공비가 2란 얘기예요. 아니 합이 제일 크려면 네 수가 다 큰 수, 두 자릿수 중에 제일 큰 수여야 되는데
공비가 너무 커지면 숫자의 간격이 늘어나면서 뒤쪽에 있는 숫자는 크지만 앞쪽에 있는 숫자는 작아지는 그런 효과를 내죠. 모두가 최대한 끝쪽에 모여 있어야 한다는 얘기잖아.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은 100에 아주 가까운 8의 배수입니다. 왜냐면 어떤 자연수에 2를 3번 곱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8의 배수는 말 16의 배수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알겠죠? 최소한 2를 3개를 인수 갖고 있게 돼 있다고. 거꾸로 추적해야지. 96이 8의 배수죠. 그럼 이걸 2로 나눠서 48, 24, 12 이래야 내수합이 가장 크겠죠. 내수합은 얼마다? 180이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거밖에 안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왜냐면 제일 작은 수가 10이잖아요 지금. 10 이 정도 되긴 되겠다. 10, 20, 40, 80 이거밖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여튼 막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다. 등비수열은 지수함수잖아. 함수로 따지면. 그러니까 공비가 2만 되더라도 밑이 2인 2의 x제곱의 증가 속도를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자릿수 가지고 하면 답으로 선택할 수 있는 숫자들이 그렇게 다양하게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죠? 네. 609번 수열 AEN이 등차 수열이면 AN 뭔 개소리야. 이건 완전 개소리죠. 왜냐면 그냥 AN에다가 홀수 번째항은 나 쓰고 싶은 0을 계속 쓰고 2, 0, 4, 0, 6, 0, 8 이지를 하면 여기는 계속 등차 수열이잖아요 지금. 맞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뭔 등차 수열이냐 이런 생각이 들죠. 물론 거꾸로 하면 맞는 말이죠. AN이 등차 수열이면 AEN도 등차 수열이다. 맞는 말이지. AN이 등차 수열이면 A3N도 등차 수열이야. A4N도, A5N 더하기 2도, A8N-3도 다 등차 수열입니다. 근데 거꾸로 하면 안 되죠. 아시겠죠? 예. 수열 AN이 등비 수열이면 얘도 등비 수열이냐? 이건 식을 써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AN을 AR의 n-1제곱이다 라고 잡으면 2AN 플러스 1 마이너스 3AN은 뭐가 되냐면 AR의 n-1제곱은 공통인수가 되지. 그러니까 2R-3 곱하기 AR의 n-1제곱이 되니까 요만큼이 첫째 항이고 얘가 공비인 등비수열 되겠네요.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얘는 참이에요. 기억은 이름만 하다가 했는데 하다 보니 다 하고 있네. 그냥 할게요. 예. 그 다음에 로그 2의 AN이 등차 수열이면 로그 2의 AN 플러스 1의 2배가 로그 2의 AN 더하기 로그 2의 AN 더하기라고 같죠. 등차 중항에 의해서. 그럼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AN 플러스 1의 제곱은 AN 플러스 2 여기 2예요. 예. N 플러스 2가 되기 때문에 양수 조건이 있다면 등비수열인 거죠. 예. 등비 중항이니까. 예. AN이 0이 아니다. 이때 얘가 등비수열이다. 이렇게 써볼까요? 이렇다는 얘기죠. 이걸 식으로 옮긴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죠? 그러면 두 개씩 건너뛰어서 등비수열인 얘기니까 가의 발레 같은 느낌으로 발레를 제시할 수 있겠죠? 가령 AN이 1, 1, 2, 2, 4, 4 이딴 수열이다 라고 하면 두 개씩 건너뛰면 등비수열로 보입니다. 두 개씩 건너뛰면 등비수열로 보이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등비수열이 아닙니다. 틀렸죠. 그래서 옳은 것은 두 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거는 증명 자체를 묻는 문제들도 있으니까요. 그럴 것 같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증명도 하실 수 있어야겠어요. 610번 첫째 항이 1인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두 수열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첫째 항 1 나와 있으니까 그럼 AEN-1이 4N-3이라는 얘기잖아요.
제 말 듣고 계시죠? 그 다음에 sen-1은 2n-1제곱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s1은 어차피 a1하고 같을 거니까 1이겠죠? 이해되시죠? 예. a10을 물어보는데 이게 지금 물론 이제 얘는 뭐밖에 못 구하냐면 A의 홀수번째항밖에 못 구해. 맞잖아. 근데 짝수번째항을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짝수번째항과 홀수번째항의 관계를 밝혀야 되는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때 가장 손쉬운 방법은 S2n 플러스 1을 이용하는 거야. 왜요? 이 둘을 아래에서 위를 빼버리면 A2n 플러스 1과 AN이 남습니다. 이게 2의 n-1제곱이죠. 감사합니다. 이 식을 다시 적어보면 얘 대신에 얘를 이용해서 4n 더하기 1 더하기 AN은 아니 여기 AN이 없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AEN은 2의 n-1이다라는 얘기잖아요. 답을 낸 거죠. 이제 n에다 5만 넣으면 되죠. 21 더하기 A10은 16이네요. 그래서 A10은 마이너스 5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왜 쓰냐를 모르면 어차피 이 문제 나중에 또 틀린다고.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일반항은 지금 홀수번째항밖에 못 구하는 일반항이었잖아요. 물어본 건 짝수번째항이었죠. 그러니까 짝수번째항과 홀수번째항의 관계를 밝힌 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선택하게 된 겁니다. 이해하시죠? 예. 풀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허구 많은 풀이 중에 왜 저런 걸 선택하느냐? 그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그 이유가 숙지가 돼 있지 않으면 아 맞아 이해가 됐어. 하지만 본인이 다시 하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이해됐다고 해서 그 풀이가 네 것이 된 것이 아니야. 항상 명심해. 알겠어? 저 사람은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 그래서 가르친 사람이 설명을 해주는 게 좋아요.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알겠니? 근데 가르친 사람도 그거를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하지만 그걸 설명 안 할 때도 있지 사실은. 급하니까 바쁘니까. 혹은 저도 설명 불가능한 그런 것도 있어요. 진짜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답이 나왔다. 이런 거 정말 있습니다. 예. 그럼 저한테 왜 그런 풀이 선택했냐고 이렇게 물으면 딱히 할 말이 없어요. 모든 문제가 그렇게 개연성을 갖게 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개연성이 있는 풀이를 할 수 있다. 라는 얘기고요. 첫째 항이 27분의 1인 수열 AN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합시다. 공비가 3인 등비수열 SN이요. 그러면 SN은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잖아요. 그러니까 3의 거듭제곱일 거예요. 그지? 그런데 1을 넣었을 때 27분의 1 넣어야 되니까 얘겠는데? 왜냐면 A1은 S1하고 같으니까 이게 둘 다 27분의 1이어야 될 거 아니야. 이해하겠죠? 네. 그래서 SN이 다음과 같을 겁니다. SN을 알면 뭘 할 수 있다고 했죠? AN을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AN은 3의 n-4제곱 마이너스 3의 n-5제곱이니까 물론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요. 그럼 AN은 2 곱하기 3의 n-5제곱이 될 겁니다. 됐니? 첫 장부터 성립 안 하죠. 지금 보면 알겠지만 둘째 장부터만 성립합니다. 근데 어차피 이 K의 값이 객관식 산식을 보면 어차피 1은 없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문제를 풀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 로그 9의 2분의 AK는 2분의 1 n-5가 되는 것 같아요. 얘가 11이다. 얘는 그러면 27이네요. 됐죠? K라고 써야 되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K로 바꿀게요. 됐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되죠? 어차피 문제에서 묻는 것이 첫째 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얘를 일반항 취급해서 문제 풀어도 아무 지장 없다고요. 알겠죠?
620번. 얘는 사실상 미적분의 무한 등비급수에서 주로 나오는 문제인데 그걸 무한히 안 더하면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8개만 더하면 얼마냐? 이러면 이제 등비수의 문제가 되는 거죠. 별거 아닙니다. 여기 45도죠. 이 말은 여기랑 여기 길이 같다는 얘기거든요. 이해하시죠? 근데 여기 45도죠.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길이 같죠. 근데 정사니까 여기도 길이 같겠죠. 그러니까 이 점, 이 점이 3등분점이다 라는 사실을 캐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의 길이는 3분의 루트 2일 거예요. 그러니까 얘의 면적은 9분의 2겠죠. 됐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닮음인 사각형일 텐데 그 닮은 비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닮은 비로 얻어도 동일합니다. 이해하시죠? 근데 여기가 이미 3분의 루트 2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1이었죠. 그럼 닮은 비는 1분의 3분의 루트이니까 그냥 3분의 루트예요. 근데 이거 넓이에 적용을 하면 제곱해야 되니까 9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공비는 9분의 2가 됩니다. 그런데 얘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쪽 하나 더 있잖아요. 다른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또 2개씩 발생하죠. 이런 경우에는 R을 곱하기 2 해주면 되죠. 그냥 9분의 4 처리하면 돼요. 된 것 같습니까? 감사합니다. 맞잖아. 양쪽 2개 생기니까. 예. 그러니까 구하라는 게 SH이 뭐냐면 뭐겠어요? 첫 장이 9분의 2이고 공비가 9분의 4인 등비수열의 제 8번째 항까지 합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럼 9분의 2 곱하기 1 마이너스 9분의 4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4의 8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5분의 2 1 마이너스 3분의 2의 16제곱 이렇게 정리되겠네요. 되겠죠? 자, 다음 622번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학교 내신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정립총액 문제 중에 제일 지랄 같은 문제예요. 제일 지랄 같은 문제인데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냐면 보통은 100만 원을 적립하고 계속 100만 원을 적립하지 금액을 증액하진 않거든. 근데 지금 얘는 증액을 시키는 게 문제인 건데 맞아요? 예. 근데 1.2라고 1.1의 관계 때문에 조금 쉽습니다. 1.1은 1.1의 제곱이기 때문이죠. 그냥 얘들이 겹쳐도 이걸 1.1의 거듭적으로 처리가 돼서 그래서 하나밖에 안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아주 지랄 같을 뻔하다가 살짝 난이도를 내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근데 이런 걸 얘기하기 전에 문제를 풀면 항상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까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궁금증을 좀 해소하고 가겠습니다. 알겠죠? 쟤야 주머니 돈 좀 있나? 없다고? 없어서 쌤 돈 좀 꿔줘. 한 10억만 꿔줘. 돈 내가 200년 뒤에 줄게. 내 손자가 줄 거야. 그럼 가운데 손가락 올라오죠. 예, 무슨 말이냐면 돈의 가치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 항상 변합니다. 제가 지금 2,000원이 있다고 하면 이게 되게 작은 돈이지만 제가 여러분 나이로 돌아가서 2,000원이면 꽤 큰 돈이에요. 제가 한 초등학생쯤으로 돌아가서 2,000원이면 꽤 큰 돈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2,000원이면 짜장면이 한 그릇에 500원 할 때니까요. 500원짜리 짜장면과 1,500원짜리 탕수육을 먹을 수 있는 니네 생각하는 그 탕수육 1,500원이야. 알겠지? 이처럼 돈의 가치는 시간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내가 돈을 계산하고 싶다.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모든 금액을 가치를 환산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에 뭐라고 나오냐면 2027년 말이라고 시점을 특정을 해줍니다. 즉 지금 등장하는 모든 금액은 2021년 말로 가치를 환산해서 더하렴 이런 뜻인 겁니다. 기계적으로 풀이만 외우지 말고 알겠니? 어차피 너네들 오는 데는 돈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알겠어? 돈의 가치는 시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돈을 계산하려면 항상 시점을 통일해야 한다고. 알았니? 얘는 2028년 초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아무리 돈의 가치가 시간에 따라 변동된다고 하여도 2027년 12월 31일 11시 59분의 금전의 가치와 2028년 1월 1일 00시 00분 1초의 돈의 가치는 사실 차이가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2027년 말 여기서 이제 정확히 특정 시점을 특정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연도를 특정하지 않으면 뭐 10년 말에 돈의 가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진짜 12월 30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돈을 모으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당연한 얘기지만 맞잖아. 예, 그게 진짜 12월 31일을 얘기한다면 내가 뭐 적금 넣고 싶으면 뭐 1월 1일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2월이니까 벌써 10달이나 기다려라 뭐 이런 병신 같은 사고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런 거 아니다. 자, 그럼 2018년 초에 100만 원을 우리는 얼마라고 생각해야 되죠? 이때로 만들어야 한다니까. 10년이 지났잖아. 얼마야? 10년이 지나면 1.1을 10번 곱해야 돼요. 왜냐면 1년 단위로 1.1을 계속 곱하는 게 복리의 개념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처음에 넣은 돈의 이때 가치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더하기. 그 다음 넣는 돈은 100만 원이 아니에요. 100만 원 곱하기 1.21이지. 근데 얘는 9년 뒤에 가치를 환산해야 되죠. 그러니까 1.1의 9제곱입니다. 그 다음 거는 1.21의 제곱인데 얘를 1.1의 8제곱 곱해야 되죠. 8년 뒤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쭉 하다 보면 마지막에 넣은 돈은 100 곱하기 1.21의 9제곱인데 1.1을 한 분만 곱해도 돼요. 1년 뒤에 가치를 환산하면 되니까. 그냥 끝입니다. 그 기억자 모양의 표를 굳이 안 그려도 돼요. 금액의 가치를 특정한 시점으로 환산한다. 이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되니 친구들아? 고맙다. 근데 이 문제가 그나마 좀 괜찮은 문제인 게 이게 1.1에 11제곱이 되죠. 맞아요? 얘는 1.1에 얼마가 되죠? 12제곱이 되나? 그죠? 4. 그죠? 네. 얘는 얼마가 돼요? 1.1에 19제곱이 되나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첫째 항이 100 곱하기 1.1의 10제곱이고 공비가 1.1인 등비수열의 10번째 항까지 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합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 마이너스 1분의 공비의 항의 개수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니? 1000 곱하기 2.6 곱하기 1.6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4160만 원이 나올 겁니다. 계산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를 명심하라고? 돈의 가치는 시간에 따라 변동되니까 돈을 더하고 싶으면 등장한 모든 금액을 특정 시점으로 환산해야 돼요. 내가 100원이 있어요. 이자율 10%예요. 그러면 1년 뒤에 100원은 얼마입니까? 110원. 100원 곱하기 1.1입니다. 2년 뒤에는 100원 곱하기 1.1의 제곱입니다. 여기서 질문. 내가 지금 100원이 있어요. 이 100원의 1년 전의 가치는? 990원이라고요? 뒤질래? 1.1분의 100원입니다. 1.1로 나눠야지. 미래로 가면 1.1 곱하지. 과거로 가면 1.1로 나눠야 돼. 그래서 웬만하면 미래 가치로 환산하는 거야. 과거 가치로 환산하면 지금 자꾸 나눠야 되니까 짜증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과거 가치로 문제를 낼 수도 있겠지. 선생님 어떻게 과거 가치로 문제를 냅니까? 왜 못 내? 내가 올해 말부터 1000만 원씩 연금을 받기로 했어요. 20년 동안. 근데 자식이 갑자기 명문대학에 합격해서 등록금을 내야 돼. 너무 비싼 대학에 합격했어. 그걸 지금 당장 받고 싶어요. 얼마 받을 수 있냐? 문제 낼 수 있죠. 그럼 1년 뒤에 1000만 원을 지금으로 환산하면 얼마야?
1.1분의 1000만원. 2년 뒤에 1000만원은 1.1의 제곱분의 1000만원. 3년 뒤에 1000만원은 1.1의 세제곱분의 1000만원. 20년 뒤에 1000만원은 1.1의 20제곱분의 1000만원. 그거 다 더하는 거잖아요. 이걸 연금의 현가 문제라고 해요. 알겠어요? 네. 623번 보겠습니다. 두수 3과 45 사이에 23개의 수를 넣어서 만든 수열의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 수열을 만들었다. 근데 개수만 알면 되니까 총 25개잖아. 그럼 얘는 25번째 항이야. 그러니까 첫째 항인 3에다가 공비를 몇 개 곱했겠니? 24개를 곱했겠네. 그러니까 3 곱하기 R의 24제곱이 45다. 즉 R의 24제곱이 15다.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이해하시겠죠? 예. 그 다음에 저 M값을 구하라고요? 저거는 다 역수치한 거잖아요. 맞아요? 예. 저걸 다 역수치한 거면 그냥 단순 계산해도 되는데 저 합을 구하랬죠? 일단 합을 구해볼게요. 얘의 합을 구하면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제곱 마이너스 1이죠. M 놔두고 얘는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곱하기 1 마이너스 공비의 항의 개수제곱이죠. 이건 번분수니까 불편하잖아. 그러면 분모 분자에 R의 25제곱 곱할게. 그럼 M 곱하기 R의 25제곱 아니 좀 불편한데 이것도? 이렇게 쓸게요. 전개하면 귀찮으니까 그냥 분수만 없앨게. 3분의 1 없애야 되고 R의 25제곱 없애야 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 3R의 25제곱 곱할게요. 그럼 위에는 R의 25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3R의 25제곱 중에 3R의 24제곱은 앞에 놔두고 R만 곱해야 되죠.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은 것 같습니까? 괜찮은 것 같죠? 괜찮은 것 같잖아. 예. 그런데 여기랑 분자의 모양 맞춰주면 더욱 좋을 것 같아서 여기다 3을 또 곱하고 여기를 9로 바꿀게요. 여기까지도 괜찮은 것 같죠? 그러면 여기를 계산했을 때 어차피 1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M은 9R에 24제곱과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9 곱하기 15입니다. 그러면 135. 괜찮습니까? 괜찮죠? 근데 135가 결국 의미하는 바가 얘와 얘의 곱이거든. 되게 재밌는 사실을 발견한 거 아닌가? 어떤 등비수열을 다 역수를 취해서 더하면 그죠? 원래 등비수열의 첫째 항과 끝항의 곱의 역수분의 1이 된다 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기억해 두면 비슷한 문제 나왔을 때 문제 딱 보고 M은 3 곱하기 45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그렇다고요. 알겠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반화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바쁘니까 넘어가죠. 두 곡선의 교점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두 곡선 사이에 y축과 평행함수를 10개를 일정 간격으로 그을 때
이거 봐봐. 여기에서 여기를 빼는 게 사실 이 선분의 길이의 의미 아니니? 그럼 여기에서 여기 빼면 얘 없어지니까 얘밖에 안 남지 않니? 그럼 선분의 길이가 x에 대한 1차식이지. 이런 건 뭐라고 해요? 등차수라고 하잖아. 그러면 L2부터 L26까지예요? 아니죠. L1부터 L10까지죠.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L2는 한 칸 안으로 들어와 있고 L9은 한 칸 안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어차피 4와 26의 평균을 내도 등차수의 평균이에요. 그럼 평균이 15입니다. 그럼 15 곱하기 10이니까 답은 150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항에 집착할 필요 없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차피 둘째 항과 아홉 번째 항으로 등차 중항 나오는데 왜 첫째 항 구하려고 해요? 필요 없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L2가 4니까 여기서는 뭐 구해지지도 않는데 아무튼 X좌표를 줘가지고 막 A, B를 다 맞추게 한 다음에 풀게 한 유도하는 문제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해서 답을 내면 올바르게 푼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6사 뭐야? 이거야. 그럼 질문에 의도가 있을 텐데 질문의 의도가 뭐예요? 최악의 의도는 존나 복잡하니까 일단 네가 풀어줘요. 이게 이제 최악의 의도예요. 이 질문의 의도는 뭡니까? 그거예요? 대부분은 이 문제를 풉니다. 못 풀지 않아요. 못 풀지 않는다고. 왜 그러냐? 봐봐요. S1이 얼마냐면 지금 길이 얼마 나왔어요?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1, 1이잖아. 루트 2라고. 그럼 L1은 4루트 2야. 여기까 이해됐지? 맞아요? 예. 그 다음에 L2는 지금 뭐냐면 모든 선들의 길이 합이니까 일단 4루트 1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L2는 무슨 말인지 알아? 그 다음에 요거 어차피 2지. 요거 몇 개 있어? 4개 있잖아. 더하기 8이겠네. 이해하시죠? 근데 L5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사실은 L5는 그러면 L5는 4루트 2 더하기 8 더하기 어쩌고 더하기 어쩌고 더하기 어쩌고일 거 아니야. 근데 눈치를 깐다고 그냥 뭐야 이거 공비 루트 2 아니야? 이렇게 물론 두 개의 항만 보고 공비가 루트 2를 의심하기는 되게 어렵지만 그냥 한번 딱 던져보죠. 누구나 문제 풀고 싶으니까. 그럼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는 거 한번 봐요. 그럼 4루트 2하고 저게 4루트 2 마이너스 1 루트 2 플러스 1이죠. 유리화하면 그러면 24 더하기 28 루트 2가 나오면서 이게 답이구나. 답을 고른다고. 그리고 학생들은 나에게 와서 질문하죠. 선생님 근데 이게 왜 등비시열이죠? 이게 올바른 방향의 질문이 아닐까? 주연 어떻게 생각하니? 그렇게 생각하니? 잠깐만요. 네 어머님 학원입니다. 네. 네네. 아 그래요. 일단 그럼 제가 보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이 도대체 왜 2개밖에 안 봤는데 등비율을 확신할 수 있느냐? 이것이 질문이어야 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요거 그리는 것만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네. 이제 이것이 왜 등비율을 확신하는가? 그것만 보여드릴게요. 잘 봐야 돼. 5번째까지 다 접으면 너무 피곤하잖아 인생이. 그지 않니? 네가 접을 거 아니니까 상관없어? 조금만 접을게. 자 이렇게 사각형이 있었어. 제일 처음에 얘가 어떻게 접는다고 했냐면 이렇게 접는다고 했다고. 일부러 다른 색깔로 하고 있어요. 이게 실제로 종이로 접어보기도 힘들어요. 왜냐면
이렇게 접기가 여기에 접힌 선이 없으면 사실 쉽지 않거든. 내가 왜 이거 알겠어. 내가 접어봤어. 알았니? 근데 두께 때문에 접기 힘들어. 종이 접어보지 마. 알겠지? 니네가 원하는 결과 얻기 힘들 거야. 나도 궁금해 접어봤어. 내가 이제 생각한 게 맞는 거 확인해 보려고. 이해하겠어? 그러면 실제로 접힌 상황을 가정해봐. 그럼 바깥쪽에 종이 없는 거잖아. 그냥 오려져 나갔다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를 접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접힐 거 아니야. 여기서 이렇게 접히고 여기서 이렇게 접히고 여기서 이렇게 접히지. 근데 선생님 바깥쪽에 또 선이 있는데요. 이거 왜 그러냐면 실제 종이를 오려는 다음에 접은 게 아니에요. 접힌 상태 접은 거잖아. 그럼 선대칭, 이 선에 대해 선대칭이기 때문에 여기가 생겨요. 이해하겠어요? 그럼 선대칭 때문에 이게 생기죠. 지금 이 선에 대해서 선대칭이면 얘가 일로 오고 얘가 일로 온단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기고 여기 자동으로 생기는 거야. 그냥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이 상태면 이제 이것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세 번째를 접어보면 어떻게 접힐 거냐면 이렇게 접힐 거 아니야, 친구들.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 자, 요 빨간색 선이 얘부터 기준으로 설명할게. 얘가 이 선에 대해 선대칭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생겨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여기서도 선대칭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겨요. 여기에 대해서 선대칭해야 되니까 여기도 생겨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면 저분 도면이니까 당연히 선대칭 만족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생깁니다. 이해하겠니? 그럼 여기도 생기겠네. 그럼 여기도 생기고 그럼 여기도 생기겠네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것들을 다 더해보면 등비수열을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요거 하나만 구해가지고 개수 곱하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선대칭 이용해서.